씨가 국민의 호소를 외면한 채 밀실 협상만 벌이고 제 역할 못하고 그분도 나중에 빠져나가시는데 대기업 중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것 같지만 핵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까 뭐 6,000평 된다고 2,000평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7시 반부터 정의당 의원단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의원들 정치교양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시부터는 또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의원단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정치교양 세미나 참석 중에 가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건강한 경제가 되는 것인데 그걸 갖고 반시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우리가 지금 불평등인 사회인데 이 불평등의 문제 원인은 이 정부 정책이 여전히 과거에 이 대기업 중심으로 잡고 있고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로부터 해야지 확 관통에 들어가면서 저 논리를 깰까.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다뤄야 될 의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서준석 수석 있습니까?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기청장이 어떻게 책임 있게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균형 있게 만들 건지 이거를 국회에서 좀 계속 공론화를 시켜서 부처 간에 이게 정책 조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속 좀 지켜보고 촉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발전 계획이 아니라 함께 골목 상권까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안을 짜는 것. 그 문장 끝나시면 한 25분. 정말요? 안 달리시면 드세요? 되시죠? 이제 드셨어요? 네. 너무 빨개요? 아니요, 안 빨개요. 빨간 거 아니에요. 네. 최근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대외 외교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방송 5분 전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이런 부패 비리를 정말 확 뜯어고치자, 확 뿌리 뽑자고 하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청탁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으면 엄중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게 김영란법입니다. 왜 이거 완화통과 못하십니까? 또한 가족이나 친족까지 포함시키자 그런 도안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법안부터 제대로
있는지 눈 감고 나오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공직자이지 부패하고 비리해서 자신의 밥그릇 챙기는 게 공직자 관료가 아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법이 되도록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지를 좀 해가지고 도시가 올라오고 이래야. 발전소 현장은 직접 보고 또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한구역 출입금지라고 해서 일정 그 발전소로부터 914m 부근은 주민들의 모든 그 삶과 생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한구역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그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의 발전소 돔이거든요. 네. 이 건물도 저 건물하고 똑같이 졌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바디센터 아, 거기는 제가 다녀왔는데. 바로 옆도. 비상대책 본부입니다. 원래는 공장이 앉으셔야 되는데 여쭤보니까 실제로 중대 사고에 대한 예측 결과를 해보신 적이 없나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제라는 것은 중대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방제가 나오는 겁니다. 중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방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에서 각을 커버하도록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밖에다 예비본부를 두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이 상황이 오래도록 한 달이고 뭐든 딱 외부로부터 딱 안전하게 여기가 지휘 통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묻은 거였고 말 그대로 현장 지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조적인 계산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원소스는 같기 때문에 결국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소스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했어요.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그게 1960억 중에 150억을 그 이주비로 반복이 그 얘기가 그 이야기인데 자기네들은 조금 나가시면 한번 둘러봤어요. 전부 한 10집 중에 한 2집 정도 저녁에 불이 고 불이 다 꺼졌어요. 그 말이 지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고 행복이 추구될 건데 모든 희망과 행복이 다 파괴된 이 지역에서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는 제가 봐도 기반이 다 희망과 행복을 다 빼앗겼는데 어찌 사는가 공감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협력업체라도 돌아가고 차라리 15조를 그 여기다가 투입하시고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또 보니까 아시는 것도 뭐 아주 날카롭게 뭐 그 부분을 집어갖고 뭐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 갖고는 뭐 주민의 그 참 속에 있었던 게 꽉 차 있던 게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뭐 할지게? 시위할 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희망과 행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제게 또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또 주민들의 그런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건너편, 조계사 건너편에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본 적이 없어서. 바로공양 거기 음식점은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쓰고. 근데 애들이 거기 갈지 모르겠어서. 할머니가 편하시고. 아유, 난 편해요. 딱 좋은데 진짜. 내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겨레 신문에서 캠프 갔었지.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샀는데 이것도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 집에서 여기 시장에 잠깐 나갈 때. 봐봐, 펼쳐봐. 예쁘네요. 여기다 겉에다 걸쳐도 될 것 같아. 응? 겉에다가 속에 뭐 있고 그냥 겉에 단추 안 잠그고. 그러니까 그냥 빨아서 잘 털어갖고 손질만 잘해서 입으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제 정치하기로 나섰으니까 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해 주죠, 내가. 그래서 더 많이 일하라고. 회사에서도 그래. 몸무게 재볼까? 머리 묶어. 묶어야지. 땀 나는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후 상임위원회가 속개되어서요. 제가 오후 그 첫 질의가 돼서 얼른 가야 됩니다. 2시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혹시 네, 정의당 김재란입니다. 총장님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권한이 있으십니까? 강제 이제 그 이행제를 안 될 때는 또 저희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고 분명히 이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고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 중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모든 것을 그냥 동반성장위원회 민간기구에 넘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서 중기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좀 무책임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합 업종을 어떻게 법으로 강화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국회에 굉장히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처지를 호소할 수 없는 분들에게 손을 잡아드리고
또 그분들이 억울하게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분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면서 그분들의 억울한 처지를 평등하고 형평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려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세계층이지만 다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출입문 열린 상태입니다. 골목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도산 폐업 위기에 놓이는 현실, 그리고 또 불공정한 그 경쟁 속에서 더 이상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목소리, 갑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을 너무나 휘둘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을은 경쟁이 아닌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위원회를 만들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합회 부회장님 네, 차양선 네.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다시 짜기로 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법률 용어입니다. 하지만은 이 경제 민주화 대형마트를 계속 개선하게끔 해두는 정부가 사실 이해가 안 오는 일이거든요. 전부 외국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동안에 수고마켓 이럴 때 김경배 회장이 주장했던 빨대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그 돈들이 어디로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처 저희가 이 안에 담지 못한 것은 그 과정에 녹여서 보다 더 완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 법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에너지를 쓰는 대가로 쓸 수 없는 에너지, 무질서한 에너지로 나오는 게 온실가스 같은 게 지금 온실가스가 지구를 뒤덮고 있고 점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고 있고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문제인 이유는 기후변화 물질인 온실가스는 다 에너지 이용으로부터 대부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빛을 지니냐면요, 그 가운데 있는 말처럼 우리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런 도시는 학생 평가단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기 전등 빈방이 켜진 데는 없는지, 그리고 뭐 대학생으로서 학교가 이 에너지 전환에서 또는 이런 기후 대응에서 학교가 할 일은 뭘까? 대학과 대학생이 할 일은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버스 차고지에 있는 옥상 건물에다가 50kW짜리 언뜻 보면 편한 것 같지만 핵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핵에너지는 원자력에서 쓰는 에너지는 진정한 그 정치인은 생명이 생명답게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그래서 생명의 정치, 평화의 정치, 이른바 녹색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의 의정활동의 꿈이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데 기반이 다 희망과 행복을 다 빼앗겼는데 어찌 사는가.
문제니까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국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김재남 파이팅! 어색한가요?